하면 예. 내일부터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또 토론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 월드, 네. 이준석의 세계에서 상정하고 있는 지금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상정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거고 네. 이준석 후보 측에서 상정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은 조금씩 계속 보수 결집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서 네.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 김문수의 지지율을 올리고 네. 김문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이준석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 것이고 빠질 것이고. 네, 그러면 이준석을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네. 이준석 뭐 10%도 안 나올 것인데 네.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선거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가서 구석으로 계속 몰아가지고 코너로 몰아서 예. 단일화에 응하게 만들거나 예. 아니면 보수 유권자들이 네. 이준석 후보가 고집을 부리더라도 단일화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만들어 주거나 예. 이준석 1% 나오면 뭐 단일화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네,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가서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1대1 상황만 만들면 네. 그러면 조금 더 발돋움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 이런 네. 거. 네. 근데 이게 현실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라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선거를 하지.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는 질 건데 뭐 이렇게 선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무슨 나름대로의 무슨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예.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의 무슨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 예. 이준석 후보의 근데 전략은 뭐냐? 반대인 거잖아요. 완전 반대. 예. 우리가 지금 내가 이준석이라는 사람. 예. 이준석, 나 이준석이 예. 뭐 잘하는 게 뭡니까?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 그렇든지 아니든 간에. 네네네. 예. 나의 무기는 말이니까 예. 토론을 쫙 하면은 내 팬들이 이준석 토론 너무 잘한다. 박수를 막 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막 모아져가지고 보수 네.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시 누구 패는 건 이준석이 잘해. 네. 그래서 이준석 깡패야. 네. 잘해. 네. 그래서 이재명 잡는 건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이다.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김문수는 안 뜨고 이준석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토론회를 하고 나면은 두 자릿수가 일단 나온다. 그리고 두 자릿수가 나오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2차 토론에서 한 번 더 크게 한번 요 위력을 한번 보여줘서 예. 예. 그래서 한 번 더 점프를 한다. 네. 그래서 토론회 3번 다 끝나면은 네. 거의 김문수를 이길 정도? 이 정도까지 간다. 오.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역시 예. 이게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 이런 예. 거거든요, 지금. 근데 예. 오늘 뒤에서 뭐 얘기하겠지만 네. 안 할 수도 있고 아까 네. 마음대로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네. 여론조사가 네. 묘하게 이준석 10%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타이밍이 오묘했어요. MBS가 일단 대표적이고 네. 모 신문에서 한국갤럽한테 맡긴 것도 11%가 나왔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기자회견에 동력이 될 만한 소스가 됐어요. 그래서 10% 거봐라 이준석 계획이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예. 여기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 왜 안 하냐 이러면서 이게 이 소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단일화를 왜 안 하지? 너는 단일화에 왜 응하지 않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표를 뺏어가는 어떤 효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김문수 후보 쪽에서 표를 이제 가져가는 요인이 되니까 예. 여기서 나는 단일화를 안 합니다라고 방어막을 한번 치고 가는 게 예.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어막을 한번 치고 가고 예. 그다음에 내일 토론을 또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부스터가 그래서 이 한 방 또 부스터를 맞으면은 또 뭐가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어막을 한번 친다 이런 개념인 거죠. 방어막을 쳤고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을 봐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아직 아예 다 쳐둔 건 아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다 했는데 예. 마지막까지 갔는데 이게 있어서 제가 이름 붙이기는 예. 이준석 게임입니다. 이준석 게임.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예. 이준석 게임. 예, 이준석 게임의 마지막까지 갔는데도 예. 지지율이 뭐 한 자리 쓰고 별 볼 일 없다. 예. 그럼 또 모르는 거고, 그럼 또 모르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아무튼 뭐 확률을 얘기하면 예. 단일화를 안 하는 쪽에 지금 좀 기운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 상황에서도. 네네네. 그러나 마지막까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건데. 예. 아무튼 일단은 토론 3번 다 끝날 때까지는 예. 단일화는 안 합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죠. 예, 이게 딱 듣고 나니까 이해가 쏙쏙 됐고, 혹시나 우리 양주열 변호사께서도 이게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자회견에 숨겨진 의미,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뭐 숨겨진 의미까지 있어요. 네. 되게 복잡하게. 네. 그냥 이준석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예. 그들이 과연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멀리는 안 봤다. 예, 멀리 안 보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계획 저 계획 다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 되는 대로 가겠다라는 정도인데 네. 제가 뭐 전에 듣기로는 이준석 캠프 쪽은 실제로 상당히 뭐 업돼 있다라고 합니다. 10% 지지율도 나오기도 왠지 그럴 것 했었고 같아요. 정말로 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정치라는 게 선거판에는 그렇게 아드레날린도 뿜어줘야지 네.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이준석 후보는 안 돌아다닌 것 같긴 하는데 네. 어쨌든 네. 결정적으로 저도 내일 모레 사이에 뭔가 입장이 정해진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예. 물론 뭐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 뭘 했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 TV 토론하고 그 TV 토론장에서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 손가락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하셨구나. 맞다. 예, 그건 아니었죠. 예, 예. 새벽에 가서 단일화 해버리셨잖아요. 맞아요. 그걸 봐도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는 거고. 네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뭐 10%그 이제 선거 자금 다시 돌려받는 것도 있지만 네. 고민이 되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전략이 굉장히 큰 선거 전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네. 심지어 뭐 국무총리를 40대에 만들었다. 아, 그 얘기도 했어요. 네, 이런 이준석이 국무총리 막 진짜 막 뭐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네. 거의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황당한 상황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입장에서 네. 과연 이 약속을 지켜질까? 네. 설령 된다고 할지라도 될 가능성도 낮지만 아, 총리 예,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켜질까? 네.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약속을 지킬까? 그리고 당에서 누군가 뭐 당권과 관련한 어떤 거래, 본인 당권 거래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친윤계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저 국민의회라는 당에 누군가가 당을 정리해서 내진 장악해서 당의 약속을 지킬 만한 거래 상대방이 누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뭔가 단일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이익이 되려고 해도 예. 확실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약속을 지켜줄 주체가 없다. 누가 국민의힘에 지금 약속을 주체를 뭐 윤석열한테 물어보겠어요? 보장할 거라고? 쌍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것도 다 아니고요. 지금 쌍권도 권성동도 지금 뭐 예. 그게 얼마만큼이나 많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예. 또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네. 쌍권 나가라는 얘기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상황인데 네. 친윤의 얘기를 하겠어? 네. 그럼 김문수가 그럼 설령 대권 떨어지고 나서 그럼 당권 잡는다 누가 알아? 거기는 지금 시장판이에요. 네. 누구하고도 약속 못 하는 거야. 아, 그런 또 불안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려면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이제 저 얘기가 나누는 도중에 오늘 9시에 중요한 또 이제 소스가 될 만한 걸 취재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서울의 소리 예, 이명수 기자님이 지금 저희 전화로 연결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억울을 끌어. 아니 안타까워가지고 애초에 계획도 없었잖아. 아니 이렇게라도 말해봐. 이렇게라도 해야 또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웃음을 드려야죠. 이제 15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어그로라도 끌어야 됩니다. 전화 연결보다는 저희가 출연으로 보장을 드립니다. 이명수 장인수 기자는 또 이제 우리 스페셜한 그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이명수 기자의 보도를 보니까 명태균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준석하고 통화를 했냐 안 했냐를 추궁을 해요. 근데 이명수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를 한 명태균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어떻게 거치냐면 남산 하얏트에 가서 이준석한테 직접 물어봐서 명태균과 통화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생각보다 순순히 불어요. 네, 1분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전혀 길게 통화하진 않았습니다. 단일화 관련 얘기는 했는데 명태균 씨에게 조언을 들을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단일화 내용이라고 일단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통화는 그리 길진 않다라는 거를 밝혀드리고 이준석 후보의 입장 그대로 뭐 본인이 명태균 씨에게 조언 들을 위치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고 나서 또 명태균이 이명수 기자가 명태균에게 전화를 해서 형 이준석이가 형이랑 통화했대라고 하니까 야 뭘 통화를 해 통화는 내가 무슨 통화를 어제 해 아니 걔가 통화했다 그러면 내가 통화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해요. 근데 어쨌든 통화를 한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내용을 실제 나눴을까요? 마법사니까 우리 마법사 또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평론가님. 단일화 하라고 했겠죠.
단일화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 네. 단일화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 유리하게 좀 더 끌어내라. 아니 유리하게 이제 조건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면 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단일화를 해라.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얻어내는 게 낫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제안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너도 뭔가를 제안 받을 수 있는 무엇을 제시를 해라. 뭐 이런 정도까지는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무슨 데이터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네.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가 사실 네. 단일화의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조건이 두 개.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단일화 논의 테이블에 양쪽이 와서 네. 진지하게 논의를 하려면은 네. 첫째로 둘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음.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무조건.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음. 다만 여론조사상 보수 유권자층이 어쨌든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여론조사 방법론마다 네.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어느 정도의 보수 결집은 있어요 지금. 요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네. 그리고 이거는 예상했던 바입니다. 민주당도 예상했던 바고 이재명 후보도 예상했던 바고 그래서 이제 낙관론을 경계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보수 결집이 일부 있긴 해서 네. 격차가 줄어든 건 있어요.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지지율을 더하면 산수로 더하면 네. 이재명 후보하고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길 수 있을 정도냐?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일단은 첫째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런데 요걸 그냥 산수로 이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을 합쳐가지고 이제 산수를 해서 될 게 아니라 네. 실제 단일화가 됐을 때 네. 김문수로 단일화가 됐을 때 이준석 지지층이 다 오느냐? 네. 네, 김문수로 다 오느냐? 네. 또는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네. 김문수 지지층이 다 이준석을 찍느냐? 네. 요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를 다르게 해보면은 네. 1 더하기 1이 2가 안 됩니다. 맞아요. 1 더하기 1이 그냥 1.3이거나 네. 1.5거나 오히려 김문수 쪽에 좀 더 유리한 양자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 이 이준석 지지층은 네. 이준석 지지층은 그래도 이제 김문수를 조금 그래도 찍는데 네네. 김문수로 단일화 되더라도 네네. 물론 이것도 이준석 지지층 중에 김문수를 찍기는 찍지만 또 이게 이재명,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로 가는 쪽도 있어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맞아요. 네. 근데 이 이준석으로 단일화 되면 김문수 지지층은 그냥 포기를 하거나. 집에 갑니다. 네. 나는 안 한다. 네. 이런 선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네. 부정선거다. 네. 이건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집에 갑니다. 네. 집에 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는 아시는 거죠? 비호감 때문에? 네? 아 미워서 그렇죠. 미워서 뭐가 미운 거? 이준석이 미워서. 뭐 때문에 미운 거죠? 아니 이준석이 당 대표로 했으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반기 들고 나와서 당 예. 쪼개가지고 예. 지금 결국에 그 분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예. 민주당에게도 또 오히려 더 도움을 줬다라는 식의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으로 또 만약에 가능성도 없지만 네.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에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아마 한동훈계에서는 이재명 찍고 말 거예요. 아. 진짜 그러고 말지 그 사람들하고 또 사이도 그렇게까지 안 좋기 때문에 예. 한동훈이 오늘 뭐 대구 갔다가 예. 뭐 인수석이 당권 내지는 국무총리 시켜준다는 얘기 듣고 유례 없을 정도로 예. 진짜 긁혔더라고요. 예. 완전히 윤석열 부부 빨리 끌어 네, 뭐 민주당 가버려라. 민주당 가버려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제대로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화 논의가 붙으려면 예.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두 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전제 조건이 지금 여론조사상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만약에 예. 의지가 있다고 하면 네. 이준석 쪽에 단일화를 어쨌든 지금이야 거부하지만 예. 나중에라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예. 이준석 쪽에 유리한 이 단일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 명태균 씨가 뭐 전문가입니까? 예. 네. 뭐 어디서 마법을 부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 여론조사에서 마법을 부르는 분이긴 한데 이제 뭐 그 힘도 없죠 뭐 지금. 네. 근데 뭐 또 필요하면 또 필요하면 비공표 여론조사 어차피 하는 건데. 나 이미 네. 또. 그러니까 요런 거 저런 거 뭐 얘기했을 수 있지만 네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솔깃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하러 그러면 이준석 후보한테 네. 단일화를 해라 마라 이거를 왜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독자적으로 혼자 생각해가지고 네. 이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하고 통화를 했다면 네. 독자적으로 혼자만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이준석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했겠습니까? 네. 네. 다른데 얘기도 듣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본인도 밝히긴 해요. 뭐 기사 났다라는 식으로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 그거 기사 났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권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을 했다 만다라는 얘기를 꺼내긴 하거든요. 이게 본인도 기사 보고 이명수 기자한테 알려준 거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명태균이 이렇게 특정 대선 후보한테 실제 전화를 하고 단일화 관련돼서 논의를 하거나 혹은 뭔가를 조언을 하거나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렇죠. 보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판사들이 보기엔 썩 좋지 않은 장면 아닌가요? 글쎄 법적으로 봤을 때 뭐 죄질이 있어서 나중에 재판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근데 이준석이 제가 봤을 때 이명수 기자가 푹 찔리니까 약간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약간은 당황한 것 같아서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어쨌든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네. 이거는 전화 통화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 것 맞아요. 같고 그러니까 알고 왔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는지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답을 하는데 계속 빠져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까 내용이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명수 기자가 단일화 얘기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했는데. 내용을 기억을 해요. 했는데 네. 내가 그 조언을 들을 만한 위치에 위치는 있지가 아니다. 않다. 내용 기억 안 난다면서 단일화 얘기 끊어지면서 자기가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단일화 가지고 조언했냐 이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밀려가는 듯한 짧은 문답이었는데 네. 저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혼자 이렇게 움직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MBS나 이런 거는 그래도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래도 그 뭐 어떤 공정성 내지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전에 막 이상한 여론조사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 주 들어서도 심지어 뭐 김문수, 이재명 두 사람만 가지고도 박빙을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그리고 어디 하나는 제가 여론조사 공정 전에 나온 거 전체 그 각 후보들 지지율을 합산해 보니까 101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아니 어떻게 100이 나? 101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제 진저건데 그냥 제가 혹시 모르면 이럴 수도 있죠. 반올림을 해서 너무 충격적이다. 반올림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으나 열심히 등록 조사는 아닐 것 같아. 등록 조사인데 그러면 진짜 뭔가 오타가 난 거겠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분명히 세보니까 101이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럴 수도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여론조사를 띄우고 네. 그거는 뭐냐면 단일화 작업을 하는 팀들이 가동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로 해서 띄우고 네. 또 이른바 선수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도움이 됐을 거예요. 친윤계가 나섰다면 친윤계 나름대로의 선수들이고 네. 어떻게든 그 사람과 우리도 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네. 뭐 하나 문제가 좀 있으면 야 아는 사람 누구 없냐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하잖아. 네. 그렇게 비슷한 연장선상에 보면 돼요. 이준석 누구한테 누가 통화되냐? 명태균 있다. 네. 그럼 명태균 뒤에 누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준석 후보 혼자서 움직이지 않고 주변에 일단 사람도 있고 외부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여전히 일단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뭐 주변에 함익병도 있고. 또 저희가 함 선생님 얘기를 이따가 할 겁니다. 함 선생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고 다닌 건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언론 기술자의 영역에 이제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과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죠. 이분과 이준석 후보의 어떤 이 오랜 감각이 오늘 발휘된 기자회견이라고 보는데 사실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의 그저께 비공표 여론조사 공표 발언과 더하기 어제 룸사롱 발언은 사실 민주당이나 다른 선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으면은요. 아이고. 이것도 가루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막 뒤덮어요. 막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윤여준 아저씨가 룸사롱 뭐 우리 때 다 아이고. 다녔습니다. 뭐 그럴 일도 없어. 근데 그거 했다고 치면 난리 나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총 공격이 벌어지면서 뭐 여성 단체 막 나서고. 아이고 뭐. 근데 너무 조용한 거야 오늘은. 아니 그리고 룸사롱 기사는 그래도 많이 났어요. 네. 기사가 아침부터 제가 오후까지 쭉 확인해 봤는데 절대 다수의 언론사가 룸사롱의 발언을 다 썼어요. 함익병의 룸사롱 발언을. 근데 뺨 하고 5시 20분에 다 없어졌어. 그 기점으로 정치부 기사에서 싹 밀립니다. 야, 근데 이건 언론 기술이 들어갔다. 이거 확실히 안 봐 걸렸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좀 이준석 후보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덮기 위해서 또 그 일부러 시간대도 그렇게 다목적 골랐다. 포석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나는 그렇게까지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진 않는데 아무튼 뭐
뭐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따 다룬다고 하니까 다시 네네네. 얘기하죠 뭐. 예. 네. 동의 혹시 기술 언론 기술 뭐 세상 만사가 다 기술이죠 우리가. 우리 사는 게 다 기술로 살고 여기 앉아서 하는 것도 유튜브 기술이죠 뭐 이게. 뭐. 진행 기술. 네. 맞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함익병 선생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냥 선생님이라서 표현해서 죄송해요. 지금 버릇이긴 한데 막 급이 안 맞는데 이 사람을 억지로 올려치면서 놀릴 때 제가 주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함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따가 좀 다루고 여론조사를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MBS 조사가 신기한 게 저희 받은 자료에는 그거는 없죠. 그 토론 퍼센테이지. 아. 네, 거기 조사 오늘 했거든요. 누가 더 TV 토론 잘했냐 조사 보시면 전 이거 약간 충격이었어요. 약간 충격이어가지고 요게 그 호감도 조사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TV 토론 조사 한번 보시면 우리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TV 토론을 잘한 후보를 가보잖아요. 이재명이 1등. 근데 2등은 누구냐? 이준석 후보예요. 28%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19%고 권영국 5%, 모름몽답이 7인데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TV 토론 조사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응원 정도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2등이 뒤집어진 조사는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수가 조금 더 잡히긴 했어요. 한 80명 더 표집이 진보보다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 아니 이준석 후보가 월등하게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보다 무려 9가 많은 거죠. 정확하게 2등을 했어요. 요거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봐야 될까요?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못한 거죠 1차적으로는. 네. 토론을 실제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고 핵폭탄이 핵발전소 위에 터져도 핵발전소가 뭐 멀쩡하다잖아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핵발전소가 어디 있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니, 희대의 가짜 뉴스죠. 네, 그 핵폭탄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사일 하나가 떨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지키려고 왜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전쟁을 합니까? 그 원전 하나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가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런 얘기를 그냥 하고 또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순한 양 같은 이런 그런 순간도 있고 그래서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채워준 거죠. 그 TV 토론에서 막 그냥 막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축하고 이재명 후보가 뭐 한참 이렇게 한참 설명을 했는데 뭐 한마디로 일축해버리지 않습니까? 3조 원 계획도 없이 쓰겠다는 얘기 잘 들었고요. 이렇게 일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김문수를 지지하느냐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김문수 왜 지지합니까? 김문수 후보가 너무 좋아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사실 보수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의 인생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까요? 나 운동권 출신인데? 좌파는 좌파가 잘 알죠. 네. 저보다 모를 거예요 보수 유권자 출신들이. 김문수 후보가 옛날에 뭐 했는지에 대해서. 그럼요. 제가 더 잘 아는데 그러나 잘 모르지만 왜 지지합니까? 이재명 후보 싫어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의 독재를 막자 이러면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왠지 저 토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더 막 잘 혼내준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잘했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이준석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김문수 후보도 사실 저 토론이 끝나고 나서 오늘의 MVP 이준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정서에 플러스 단일화를 이제 단일화 여론으로 편승하려고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근데요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제작진이 기가 막힌 걸 찾아냈습니다. 변호사님 저게 다 더하면 100일이래요. 그러려니 하세요. 오. 저는 다른 거 더하기 아마 진짜로 그렇게 하나 봐요. 그 소수적으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반올림 하니까 100일도 다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신기하긴 한데 저는 다른 거로 아까 이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어차피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비례해가지고 지금 양쪽이 이재명, 권영국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하면 똑같이 47대 47이에요. 딱 그렇게 정확히 47대 47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와중에
민주당 지지율하고 민주노동당 지지율하고도 거의 저 정도 수준으로 나오잖아요, 항상. 예, 예. 정확히 반영이 된 거고. 아. 그래서 그러면 왜 보수 쪽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가 예.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 이준석에 대한 그 비호감도도 한 70%가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네. 국민적으로도. 네. 그 70%를 뺀 나머지 정도가 28%가 지지를 한 거예요. 아. 그날의 모습을 보고는. 예, 예.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토론도 아니었고 이준석이 주장했던 내용들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틀린 게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때 뭐 저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그랬었고,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는 UNDT인지 UNDC인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재생산 에너지 중국 도와주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명확하게 숫자로 밝혀진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생산 에너지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터빈이잖아요. 발전기 하는 거. 네. 그 업체 65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중국산 터빈 쓰는 데가 2개밖에 없대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한 거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미 이준석이나 보수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예. 뭔가 저렇게 명확하게 질러대는데 예. 잘해 보여. 얘기 잘하네. 맞는 말 같아. 예. 그런 게 딱 겹친 거죠, 뭐. 그렇죠. 큰 의미는 저는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다 느끼는 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지난주에 TV 토론 이후에 각자 이제 출연하시는 방송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호감도가 높아진다기보다 높아진다는 게 예. 그 고정된 수치는 잘 안 바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이제 진해지겠죠. 원래 비호감이었던 분들 자리에서 더. 진짜 못 봐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확인하는 건데.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그래서 이 TV 토론을 보고 넘어가니까 호감도가 올랐어요. 근데 비호감도가 높아진다고 사실은 낮아지고요. 하진 않았고 네네. 목표를 달성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다. 네. 목표 1. 목표 1. TV 토론 목표 1. 보수 유권자층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잡는 매는 김문수가 아니고 나다를 보여주는 것. 그건 보여줬어요. 네. 그다음에 목표 2. 예. 젊은 남성 이준석을 지지하거나 원래 지지했었어야 되는 근데 약간 애매해진 요 유권자층에게 예.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가 전문성이 있어. 여전히 내가 잘 알고 있어. 이거를 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틀린 것도 막 있었지만 예. 이미지적으로 그건 내가 여전히 잘 알고 있어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자기 딴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목표였던 거고 나머지 참 싸가지가 없다. 토론을 뭐 저딴 식으로 하느냐. 대안도 없지 않느냐. 네. 자기가 하겠다는 건 뭔지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이준석에게 요구할 만한 계층은 어차피 지금 비호감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호감이 어디서 오르느냐? 예. 보수 유권자층 중에 이준석이 뭐야? 애송이가. 이랬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지금 그래도 김문수보다 이재명을 잘 혼내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중에 뭐 호감이 올랐다면 올랐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 거치고 이러면서 예. 이 안티 윤석열의 자리를 한동훈이 가져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준석을 좀 잊어버린 이 젊은 보수들 있잖아요. 예. 젊은 보수들이 다시 이준석을 떠올리면서 그래 이준석 있었지. 여전히 이준석이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잘 안 해. 뭐 코인 이런 얘기 네네. 잘 아는 것 같네. 이러면서 다시 호감도가 여기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효과가 지금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또 듣고 나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참 이게 얄미운 점이 하나 있긴 해요. 예. 이제 제가 왜 그때 얘기했던 부분들도 굳이 팩트체크처럼 사실은 가짜뉴스였다 내지는 이준석이 오히려 잘 몰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것까지 사실 따지는 게 저야 업이니까 따져보고 그런 기사까지 찾아보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못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잘 안 보죠. 근데 윤석열이라든가 지금의 기존의 보수의 정치인들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참 무능해 보입니다. 참 무능해 보이고 그리고 그냥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은 되게 답답했어요. TV 토론, 대선 후보 토론할 때도 뭐 저렇게까지 모르냐 싶을 정도의 인간이었고 대통령이면서도 내내 기사 나왔던 게 술 먹었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잖아요. 뭐 보여준 모습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사실 본질적으로 알맹이는 저는 크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팩트체크 부분 제대로
오늘 저 대학 갔을 때도 뭐 대학생들도 펜코보고 정치한다고 뭐 아 이렇게 그거 한번 보여줘요. 저희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아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었을 때는 이준석은 그래도 하바드 나왔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윤석열보다 멀쩡하게 보이고 뭐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양복도 그냥 윤석열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예. 똑바로 입고 다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갈 데 없던 마음들이 여기까지 갈 수는 있죠. 아 그러면 이게. 근데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저를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 꺼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도 싫어요. 지금도 싫은데 더 죄송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예. 의외로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아. 실체를 좀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는 예. 제대로 얘기를 할 필요도 있다. 그 김민하 평론가처럼 잘 아시는 분들도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짚을 해주셔야 될 것 건, 같아요. 예, 짚을 건 또 짚어줘야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인간 정치인 이준석이자 대통령 후보 이준석에 대한 분석까지 왔는데 그러면 좀 하나 정리하면서 가볼까요? 제가 뭐 일도 양단식의 질문 너무 싫어하고 또 이런 질문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그럴까봐. 아니 그렇게 한 자락 깔고 간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그걸 하려고 지금 한 아니 자락 그렇죠. 깔고. 가는. 그냥 해야 할 거면. 아니, 그래도 전 궁금해서 저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단일화 저도 아니 그건 이 정도면 안 할 것 같은데 할 가능성은 몇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좀 표현해 주세요. 숫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한 8% 됩니까? 두 자릿수는 돼요 그러면? 9.9%. 9.9%는 된다. 9.9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러면. 단일화를 어쨌든 마지막까지 한번 열어놓는다. 양재 변호사님도 할 아니 거는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질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은 게 네네네. 왜냐하면 네. 1%라도 하면 하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죠. 정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 글자가 들어 승패를 가누는 것도 아니고 예. 마지막에 이게 우리 선거판에 뛰어드는 사람 중에 자기가 이거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들어가는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아니, 될 것 뭐,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예. 요만큼만 보여도 아드레날린 뽕 맞아가지고 날뛰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그 질문은 예. 야시장에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예. 직기 부적절했다라고. 예, 너무 극단적이고, 이 그 질문에도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극단적인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예, 맥락 항상 이제 복잡한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TV 토론 하는데, 어차피 내일은 두 분을 못 모시기 때문에 짧게 전망만. 내일 TV 토론도 이준석은 무조건 이재명의 올인. 김문수도 이재명의 올인? 뭐 이런 전략으로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똑같다 1차 전략과 오히려 더 강하게 간다. 그럴 것 같은데 다만 네. 이준석은 약간 김문수를 향해서도 약간 섞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단일화 안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네.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김문수에 대한 이제 견제구를 같이 섞으면서 갈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주된 타격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후보. 타겟팅을 딱 해야겠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네.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 밑도 끝도 없는 예. 김문수 스타일의 예. 공산주의라고 하고 독재라고 하고 총통이라고 하고 연탄가스 냄새 난다고 하고. 네, 연탄가스처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가겠죠. 왜냐하면 사람한테 디테일한 정책 토론이나 이런 건 어차피 예. 수행 가능하지 않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폭탄이 핵발전소에 떨어져도 이게 무사하다고 하는 분인데. 네네. 그리고 자기네 당의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분인데. 네네.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몰랐다잖아요. 나는 모르고 입당했다지 않습니까?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이 있는 거를. 그걸 몰랐다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차피 디테일한 토론은 안 되니까 예. 그런 색깔론이나 이런 걸로 쫙 밀어붙이려는 그러한 이제 전략으로 오겠죠. 좀 더 그러면은 원색적인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번엔. 거의 토론이 아니겠죠. 예. 예. 전쟁이구나. 이게 또 하필이면 사회 분야 토론이잖아요. 예, 사회 분야여가지고 보니까 뭐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자체가 사회 갈등이겠죠, 토론이. 그럴 토론 가능성이 자체가. 높겠네요. 예. 아니, 우리 양재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아까 박영식 앵커가 궁금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예. 지지율 10% 나오기도 하고 호감도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토론 잘했다는 게 이준석 쪽에 28%나 나오고 네. 그럼 이준석 지금 캠프 쪽에서는 잔치하고 있을 거예요. 이 조사를 보고 기세가 등등하겠죠. 우리 뜻대로 됐다. 예. 최다람 지금 의원 얘기한 것처럼 두 자리 나오면 극복할 수 있다. 지지율 끌어올린다. 네. 그럼 지금 그게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니 내일은 이제 더 하겠죠. 아. 진짜 눈치 하나도 안 볼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지난 토론 때 제가 참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네. 이재명 후보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만 상대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메모를 해가면서 적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전 준비한 원고 같은 거 보질 않고 그리고 그때 거기에 맞춰서 진짜 토론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웠던 게 네. 김문수 후보가 뭘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요. 질문 자체를. 아. 그러니까 뚱뚱한 이게 표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뚱뚱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그러다 뜬금없는 데서 갑자기 저도 동의합니다 뭐 이래버리고 맞아요. 그거 많았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내도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그게 겹쳐지면서 네. 아마도 이준석은 내일 정말 고삐 풀린 망할죄로 날뛰지 않을까. 아. 그리고 김문수 지금 후보는 네. 잘한다 옆에서 네. 이러고 뭐 잘하고 계시네요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전략이었다가 네. 이게 좀 맞서서 좀 지적해야 될 건 지적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그게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맞받아치는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내일은 조금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치열해진다. 네. 그 자체로 이재명 후보도 그거 그냥 작심하고 나오시면 네. 변호사 때부터 악명 높았어요. 그럼요. 근데 네. 저는 1차전 때 기술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가령 그 프레임 안에 안 들어가고 극단적이시네요. 네? 이게 아니 변호사님 말고 네. 상대방은 나름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이나 당신의 태도를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좀 요즘 발로 긁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표정 안 좋았었어. 네, 안 좋아지고 얼굴 벌개진 거는 염증약을 먹었다고 했지만 왠지 이제 그런 자기가 평소에 못 듣던 표현이었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이다 이런 거.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준석의 토론 방식은 아는 사람들 다 잘 아시잖아요. 말 얘기하다가 네. 요만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말꼬리 붙들고 늘어져서 갑자기 주제를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이상한 재주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능한 거 맞아요. 예. 능한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맞붙어서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실지는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 위에서 퍼붓겠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번 내일 토론은 사회 갈등의 극복인데 사회 갈등이자 치열한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